증권법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네, 차영원 법률사무소의 권홍훈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리플 SEC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뭐 해도 의견이 너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권형 토큰의 권위자 네, 증권형 토큰의 네. 국내에서 가장 핫한 그 변호사님, 권호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일단 SEC 소송에 대한 그 개요 대략적으로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국내 리플홀더가 엄청 많기 때문에. 리플을 상폐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맞습니다. 거래소. 네네네. 그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은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상황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나름대로 명확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 증권법상의 증권에 해당한다면은 증권을 취급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그냥 선언해 본 적이 있어요. 2017년에. 그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증권으로 그냥 취급을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 가상자산들이 증권에 해당할 여지들이 사실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발행한 코인 그리고 또 미국에서 세일을 한 코인 이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러면 가상자산 증권 어떻게 발매를 했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증권 판매에 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이라고 하는 그런 양식이 있는데 그 예전에 만들어졌던 SAFE를 변형한 거거든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라고 얼마 전에 한국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프트. 네. 사프트의 내용은 뭐냐면은 나중에 토큰을 주겠다라는 계약 증서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증권으로 취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증권이 되면은 뭐가 좋고 나쁘냐? 일단은 나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불리해지는. 네,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면은 증권이라는 거는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위험한 계약 증서거든요. 그렇죠. 뭐가 위험하냐? 내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권 당국이 감시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행 규제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공모에 해당이 된다면은 공모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공모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해당 증권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 벌써부터 좀 약간 어려운 50인 이상. 네. 아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이 정도는 다 아실 이 정도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50인 이상한테 동일 증권을 권유하면은 그거는 공모, 퍼블릭 어퍼링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그거에 해당이 됐는데 그 절차를 안 따랐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려면 리플이 과연 증권인가 아닌가를 따졌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사전에 네. 증권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네, 맞아요. 그렇죠. 리걸 오피니언이 나왔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걸 다 무시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는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하위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계약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 하위 테스트는 4가지 조건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투자자들의 투자 목적이 어떤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자금이 투자가 됐고, 세 번째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된 금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투자자가 아니라 제3자가 노력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투자들이 어떤 수익이 발생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3번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내가 투자자로서 직접 운영에 관여를 한다면은 그거는 증권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는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운영을 어떤 특정한 제3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할 걸 내가 기대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증권으로 본다는 거죠. 내가 어떤 돈을 맡겨서 쟤들이 열심히 일하면 네. 내가 투자한 거에 몇 배는 벌겠지. 그렇죠. 네. 이건 그냥 똑같이 ICO 한 거. 약간 펀드처럼 느껴지는 수 있는데 사실 ICO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리플을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리플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리플 가격이 오르겠다는 게 아니라 리플 회사가 열심히 알아서. 뭔가를 해가지고 리플 가격이 오르겠다라고 그쵸, 한다면 리플 홀더분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XRP랑 리플을 따로 떼놔서 네. 하는 건데 네. 리플 재단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쵸. 갈링하우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네. 거기에 비즈니스분들이 잘 성공이 되면 그쵸. XRP도 오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리플 재단은 맨 처음에는 원래 이거를 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될 걸 알고 이제 XRP랑 리플을 따로 떼놓은 거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네. 네,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 집권적인 혹은 뭐 탈중앙화가 안 된 그렇죠. 실체가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해 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은 비트코인인 미국에서 증권이 아닌 이유를 생각하면 돼요. 없잖아요. 발행 주체가. 네. 비트코인은 왜 증권이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뭐 어떤 회사의 어떤 뭐 수익을 그걸 가지고 있는 데에서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자산이니까. 네. 그렇죠. 네. 탈중앙화된 그냥 소스니까 오픈 소스니까 그런 건데 XRP는 다르잖아. 너무 잘 아시는데. 아니 그래도 이 바닥에서 지금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미 탈중앙화가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탈중앙화가 다 됐다면은 이 수익을 뭐 나기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미국 법상의 증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리플은 분명히 중앙화된 어떤 대표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으로 판명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모두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플이 그 XRP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변호사들 의견이 이거는 미국 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의견을 그냥 무시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그 시장 상황이 약간 그레이존이었어서 그랬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형사적으로 고발할 때 중요한 거는 그 피의자가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법에 위반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네. 알고 대박이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타다가 형사 고발된 적이 있거든요. 타다 서비스는 기억하실 텐데. 그쵸, 맞아요. 역영고소법 위반이라고 고발됐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법률 의견을 받아봤더니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국토부 허가도 해줬고 그러니까. 법률 의견도 이거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또 곁다리 지식이 또 나오네요. 네. 포인트가 되는 그 고소 항목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ICO를 진행했던 거, 그렇죠? 근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거. 발행 규제를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에 해당한다면은 발행 규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서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하나 먹고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좀 의견이 분분히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통한 부당 거래. 이건 솔직히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제드 맥켈럼이나 갈링하우스나 그리고 다른 내부 임직원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팔고 있었어요. 덤핑을 해서 계속해서 팔고 있었는데 이거 자체도 고소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증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증권이면은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는데 공모 절차도 지켜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보면은 프라이빗 세일을 많이 했어요. 네, 대표 맞아요. 등등이 네. 뭐 수천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이런 절차도 안 지킨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을 안 지켰다. 당연히 고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법률적인 사항이랑 그 항목들에 대한 어떤 그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랑 약간 다른 내용이 좀 나옵니다. 네. 이제 SEC가 고발을 한 상태에서 리플 측이랑 협의를 봐서 이게 극적으로 좀 리플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은 네. 리플 쪽에 상당히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약간 이제 그쪽으로 전문화된 채널들이 있어요. 네. 뭐 로스차일드니, 뭐 네. 약간 일루미나티니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바이든 부통령의 뭐 캠프를 지원했기 때문에 SEC랑 짜고 쳐가지고 가격을 덤핑 시켜 놓은 다음에 물량을 밑에서 매집한 다음에 지폐를 만들 것 같아요. 뭐 1,000원 단위로 간다 이건데 네. 뭐 이거는 솔직히 변호사님이 이거를 뭐 판단하실 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바이든 행정부가 친했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알 수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리플 가격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SEC가 증권으로 규정을 한 것, 그다음에 그걸 이유로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한 네. 것, 그리고 거래소들이 리플을 이제 취급할 수 없게 된 거죠. 그쵸. 왜냐? 리플이 증권이라고 한다면은 그 증권을 취급하는 거래소도 증권 거래소가 되거든요. 그럼 라이센스를 또 라이센스를 받아야 받아야 되고 하니까. 되는데 라이센스 없이 증권을 거래한 것 자체가 그쵸.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거래소에서 해당하는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행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SEC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봤을 때 저는 SEC가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긴 했었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무엇이 증권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플에 대해서는 약간 본보기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제도 조치를 안 취했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때린 게 아니고 사전에 네. 경고를 몇 번 네, 하다가 계속 이제 경고가 본격적으로 간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갑툭튀가 아닌 네. 거죠. 표현이 맞는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약간 해보셨을 때 이 네. 리플이 극적으로 이 소송 당한 결과를 뒤집고 네. 뭐 그 소송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저는 만약에 리플이 이번 고발을 이겨내고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그 미국 증권 네. 체계 증권법 네, 이런 체계가 다 바뀌는 네, 거죠. 증권법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로스차일드가 개입할 만하겠네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은 쉽진 않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물론. 변호사님 어쨌든 네. 법률상으로 검토한 내용이니까. 네, 제 법적인 의견으로는 리플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본다고 하면 리플 쪽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임에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지금의 페이스가 유지가 돼서 리플이 증권으로 판명이 돼서 이제 확정이 나고 미국 쪽에서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게 될지 대략적인 예상을. 미국의 그 증권법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다 포섭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를 하더라도 함부로 한국인은 누구라도 미국 증권 함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 미국 증권법에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 미국의 증권을 사고 팔아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만약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거래하지 않는다면 상관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리플을 증권으로 보니까 네. 무엇이냐, 과연 이 정책은 무엇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래소의 대응 방법은 법률적인 것보단 거래소 개별 정책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제가 거래소라면 일단 몸을 사리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리플이 아니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해외 주식 거래하는 거랑 똑같은 네, 맞습니다. 개념이니까 해외 주식 거래하려면 또 이 따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플 재단의 지금 소송 결과랑 XRP 가격은 뭐 늘 일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리플이 막 올라갔다 그렇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리플 재단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태고 근데 그것 자체가 XRP 토큰의 가격을 100% 그거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뭐 리플 뭐 100원 간다, 10원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성 상당히 높다. 가능성 상당히 높고 좀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거래소에서 상폐된 주식도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만 그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비상장주 거래할 때 막 내가 막 야 이거 진짜 대박인 주식에서 10,000원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800원짜리. 네,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해야 있을 될 것 같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나요? 하나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은 그 개미들이 미국 리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증권이 아니라고 리플이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알고 있었다. 증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은 이제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 소송을 ICO에 참여한 사람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 업비트에서 리플을 산 사람도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ICO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뭐 논리 구성에 따라서는 뭐 리플을 믿고 리플을 구매하고 있는 현재 보유자들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변호사님이 이제 개미 리더가 되겠네요. 네, 저희는 다수의 집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좋은 소식인가? 물론 이제 피해자분들이 최소화되는 걸 그쵸. 바라고 있고 네네네. 건전하게 시장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법적인 해석들이 정부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불이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다른 프로젝트까지 연결이 돼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주의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리플에 관련해서 되게 전문적인 내용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